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한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심화 제53회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이 53회를 기준으로는 기본편은 응시를 안하고 실제로 심화편만 시행이 되었다 보니까 저도 당시 예상 문제랑 그 적중 특강을 준비하고 이 해설도 조금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준비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심화 53회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이 회차를 응시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쉽다 하신 평가가 많은데, 제 기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어려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제가 이 513회는 49회랑 경향이 제일 비슷할 거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49회가 특별하게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유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도 좀 신유형이라 불릴 만한 게 몇 개 있어 보였지만 사실상 거의 없다 보는 게 맞고, 철저하게 기출에 기반해서 출제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출을 열심히 푸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지만, 제가 약간 어려움을 책정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그래도 문제를 쉽게 안 주려고 함정을 다수 숨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거나 개념이 충실하지 않은 분들은 이 출제자의 함정에 걸려들 확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한국사만의 그런 전문 용어를 꼼꼼하게 암기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회차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한국사 시험 보기 위해 가지고 한국사에서 언급되는 그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회차가 53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하면은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때 이 523의 예상 문제 적중 특강에서 제가 이때 구석기를 예상했었는데 그게 딱 적중했어요. 일단 여기 찌개, 찌르개 등 뗀석기를 만들었고, 여기 제가 원래는 이 선사시대는 요즘 유적지를 주목하지 않는데 이 연천전공리라는 유적지도 있었고 여기 주먹도끼라는 키워드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문제부터 구석기 시대를 제가 딱 그때 적중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첫 문제부터 되게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자, 1번 가락바퀴에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가 언급되는 건 신석기 시대죠. 이때부터 원시적인 의료생활을 시작했고, 2번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반달돌칼이 언급되는 것은 청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동기 시대부터 좀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3번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했다. 고인돌 역시 청동기 시대를 안 맞고, 4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세형동검과 거푸집이 언급되면 사실상 철기 시대로 보는 게 맞지만 정확하게는 청동기 후기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기출에서 거푸집이랑 세형동검이 청동기 시대 키워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철기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청동기 시대 키워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자, 정답 5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것만 주목하면 돼요. 이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 그리고 5월과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제시된 국가는 기본적으로 재정, 분리, 사회이고, 이 5월과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계절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국가는 바로 사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이번은 진짜 쉽게 줬어요. 저번 52회 때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이번이 진짜 쉬웠어요. 1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정답 1번입니다. 제가 사만의 경우에는 가장 한반도를 기준했을 때 여기 남쪽에 있어가지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신이 나가지고 차도 사고 소도 사고 그렇게 암기하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하였다. 서옥제가 존재한 건 고구려죠. 제가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 고구려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 옥제라고 항상 강의했죠. 틀렸고, 3번 여러 가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를 주관한 건 부여죠. 안 맞고, 4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를 갖게 한다. 이것도 똑같이 부여입니다. 예전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고구려도 정답을 된 사례가 있었는데 한능검에서 사실상 부여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이거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3번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 예상문제 영상에서 이 나랑 다는 깔끔하게 적중시켰거든요. 근데 아마 이 가을 사료 때문에 다 난이도 높게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문제도 기출에서 엄연히 연계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고급 44회에
6번 문제에서 이 사료가 그대로 나왔어가지고 엄연한 이것도 기출 연계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풀려면 연도를 아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연도부터 먼저 적어드리면 일단 이 가는 590년이고 이거는 371년 그리고 이거 475년인데 제가 그때 이 371년이랑 475년을 제 예상 문제 영상에 적어놓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한능검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사료들 다시 재응용해가지고 만든 문제라 옛날 기출 잘 풀었으면 이 문제는 전혀 어렵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삼국시대에 그 전성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이 문제 포인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출제자가 굳이 이 사료를 가져왔을까를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그거예요. 삼국시대 전성기가 각자 어느 국가가 어느 세기에 있었나 그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 4세기에는 백제가 전성기였고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였고 그리고 6세기에는 신라가 전성기였다. 사실 이 문제는 이 4세기, 5세기, 6세기의 포인트만 알고 있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모른다 가정했을 때 그럼 일단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강성했을 때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강성한 순서만 여러분들이 맞추셨으면 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차례대로 보면은 자, 일단 온다리 왕의 아래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서 9년을 삼아가지고 군사를 주면은 단번에 우리 땅을 되찾겠다 했는데 이 온달은 고구려 인물이에요. 고구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온달이 그 당시에 이 왕이 헷갈리기 쉬운데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영양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원왕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590년에 그 평원왕이 사망하고 이 영양왕이 딱 즉위한 시점에 온달이 그 고구려 장수로서 신라를 공격하겠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서 군을 삼았다. 우리가 전성기는 항상 이 한강을 먹었던 시점을 기준 삼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한강을 먹었으니까 이때는 신라가 최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짱이었던 것을 여기서 이해하는 게 중요했고 자, 나의 사료. 여기서는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 거느리고 평양성 공격했다는데 이 평양성은 당시에 고구려 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 백제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근초고왕이 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당시 왕이 군대를 막다가 화살 맞아 그 서거했다는데 여기서 말한 이 왕은 고국원왕이에요. 고국원왕. 그래가지고 근초고왕이 371년에 평양성 전투 일으켜가지고 고국원왕을 371년에 전사시켰다. 이거 이해한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의 살 때는 백제가 제일 강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왕이 병력 3만 명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해서 한성을 함락시켰다는데 사실 이 한성 함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이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뭐 포로 잡았다는데 여기 나와 이 부여경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계로왕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고구려의 이 장수왕이 그 백제의 계로왕을 살해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다의 시점에서는 고구려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나의 사료 때 백제가 제일 강성했고 다의 사료 때는 고구려 강성했고 이때는 신라 강성해가지고 백제가 강성한 나, 고구려 강성한 다, 그리고 신라 강성한 가를 넣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몰랐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포인트가 이런 거구나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료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깊게 했습니다. 자, 이어 4번 가 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뭐 백제의 제25도 이런 거 안 세요. 솔직히 몰라도 되고 이 무덤 발굴 50주년 기념 이게 제가 예전에 51회 때 시험 때도 이 무덤 발굴 50주년 찝어가지고 제가 이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또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그러니까 이 시험이 시행된 시점 기준으로 이 무령왕릉이 1971년에 발굴됐거든요. 그래가지고 2021년 기준으로 50주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 역사적 이슈로 중요한 키워드고요. 여기 뭐 백가에 나는 평정했다. 이건 몰라. 이것도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백가에 나는 평정했다는 키워드 알아두시고 이 22단로의 왕족 파괴했다. 솔직히 이거 알았으면은 무령왕인 거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제 무덤에서 이런 식으로 그 벽돌 무덤을 주고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백제 왕릉 이것도 무령왕릉 낼 때 진짜 잘 주는 키워드거든요.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백제 왕릉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묻혔는지 알 수 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령왕을 추론하는 건 쉬웠는데 선지가 조금 어려서 조금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미륵사를 창건한 건 무령왕이 아니라 무왕이라 틀렸고, 2번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였다. 좀 문제 조금 어렵게 주기 위해서 선지를 바꿨는데, 이 중국 남조 양나라랑 교류해가지고 이 벽돌 무덤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렸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는 근초고왕입니다. 현재는 이 서기 전해지지 않고. 4번 마라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 왕 중에서 불교를 수용한 건 침류왕이죠. 사실 침류왕은 이거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참고 수용 연도는 884년이고. 5번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사비로 천도한 건 538년의 성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54회 때는 이 성왕과 관련된 사료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자, 이어서 5번 가나사의 시기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운 대표적인 유형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출제자가 고대사랑 관련된 사료는 거의 가져올 게 없어요. 한능검 수준에 내려면. 그래가지고 이것도 솔직히 옛날에 많이 나왔던 사료라 여러분들 옛날 사료 알았으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좀 기본적인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면, 여기다 적을게요. 좀 문제는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삼국시대에 그 통일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좀 설명 길 테니까 좀 잘 적어두셔야 돼요. 일단 642년에 의자왕이 그 대야성 그 전투를 통해 가지고 신라를 공격했어요.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당시에 이 신라의 김춘추의 그 가족이 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춘추가 빡쳐가지고 원래는 처음에는 일단 고구려에 가가지고 642년에 그 보장왕에게 군사를 요청해요. 근데 보장왕이 그 뭐 니네가 먹은 땅 돌려주면 군사 주겠다 해가지고 이 김춘추가 거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대 갇혔다가 나중에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대화 안 통하네 해가지고 다시 당나라 넘어갔거든요. 그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우리 멋진 당나라 형님, 우리 좀 신라가 아니라 그 백제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군사 좀 빌려주시면 안 돼 해가지고 당나라가 내가 형님 어허 하면서 오케이 딱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648년에 나당 동맹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순서로 가냐면 크게 일단 백제가 멸망했어요. 660년에 황산벌 전투를 통해 가지고요. 네, 황산벌 전투. 당시에 김유신이라던가 아니면 그 관창 이런 인물들이 싸웠었고, 그래가지고 일단 백제가 멸망했고, 그 다음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백제의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은 흑티상지, 도침, 복신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외에도 663년에 외가 지원해준 백강 전투도 같이 기억해두시고, 좀 여기다 마저 적으면,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고구려는 668년에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멸망했는데, 참고로 아까 언급한 371년에 그 평양성 전투랑 다른 거니까 잘 구별두시고, 이 고구려도 똑같이 부흥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고구려 너 강성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고연무 그건 안 돼 해가지고 그건 안 돼 하면서 고연무, 건모잠, 안승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항상 얘기했었고, 특히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나중에 그 문무왕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안승을 674년에 보덕국의 왕으로 세웠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후에 당나라가 그 이제 신라까지 먹고 싶은 욕심이 발생하니까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가 각자 발생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걸 바탕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고구려 왕이 여기서 말한 그 왕이 아까 언급한 보장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목현과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이니 돌려주지 않으면은 니 안 돌려보내줄 거야 하니까, 김춘추가 나한테 뭐 내가 해결할 게 아니니까 니네 맘대로 해서요 그 배째라 이래가지고 보장왕이 빡쳐가지고 그를 가둔 게 아까 언급한 642년에 김춘추의 보장왕 군사 요청이고, 그리고 관창이란 건 신라의 장수거든요. 당시에 원래 그
관창이란 인물이 원래 백제에게 사로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창을 처음에는 와 진짜 어린 나이 용맹하다고 그 좀 살려줬었는데 얘가 난 살려줬지만 다시 한번 니네 침략할 거다 해가지고 결국 또 적진에 돌입했는데 계백이 사라져봐가지고 그래 니가 열심히 싸우고 훌륭하게 하지만 너 어쨌든 간에 적이니까 결국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신라 사람들이 야 저런 어린 훌륭한 장수도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봐주겠냐 너흰 죽었어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 황선벌 전투의 사료에 그래가지고 660년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이 사의를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춘추가 고구려에 군사를 요청했는데 빠꾸 먹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신라의 통일 과정 시작이거든요. 그럼 신라의 통일 과정을 시작하려면 일종의 우리가 군사력이 모자라면은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과 관련된 게 뭘까요? 그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자, 1번. 안승이 보덕궁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거 아까 제가 674년이라 했죠? 틀렸고 2번.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 제가 아까 언급했죠. 이거 648년이라고. 그래서 이 준비 과정, 그러니까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을 시작한 이 흐름이 제일 자연스러운 포인트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관상송 전투에서 백제왕이 피살되었다. 아까 언급한 성왕인데 이건 554년이라 너무 이전이라 안 맞고. 자, 4번.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제가 뭐라 했죠 아까? 그 흑치상지가 언급되는 거는 여기 흑도복에서 흑치상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백제가 멸망한 직후의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시기가 직후라서 안 맞고. 5번.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똑같이 부흥운동입니다. 제가 663년에 백강전투 있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건 직후라서 안 맞고 그 순서로서는 2번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통일신라 하대. 통일신라 하대의 키워드 이해했으면 되는데 자, 봐봐요. 여기 이 적고적이랑 원종과 애노의 난이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적고적의 난은 896년 그리고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은 889년이어가지고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난을 냈는데 가상대화 있었던 사실을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지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찾았으면은 이 문제의 포인트를 몰라도 어차피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었거든요. 자, 1번.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궁예는 대표적인 호족이거든요. 뭐 태봉이 몇 년인지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궁예는 호족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일단 이 궁예가 그 후고구려를 건립한 시기만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10세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900년 이후.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후삼국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통일신라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 호족이 성장해가지고 그런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 후백제를 만들었다는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독소상품과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독소상품과는 원성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원성왕은 통일시가 중대왕으로서 최소한 여기보다 최소 100년 이상은 차이나요. 그러니까 한 700년대? 그러니까 700 몇 년 그 정도 시기의 왕이어가지고 이 문제 포인트랑 맞지 않고요. 자, 3번.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681년에 신문왕 시기인데 역시 통일신라 중대왕이라 시기가 너무 어색하고요. 자, 4번. 무효영이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중대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랑 직계 자손 중에 가장 마지막 왕은 해공왕이거든요. 근데 이 해공왕이 살해된 건 780년에 김지정의 난을 계기로 이때를 계기로 이 해공왕이 사실상 그 쫓겨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780년 이후로는 무효랑 직계 자손이 왕이 세습하는 그런 일종의 전통을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안 맞고 해공왕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다. 똑같은 얘기니까 역시 780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키워드 찾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 7번. 밑줄근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그때 딱 제가 적중시킨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 고급 41회를 풀어보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 산둥반도의 적산 법화원, 그러니까 일종의 사찰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왕이 쟁탈전에 가담을 반란이 일으켰고 문송왕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 인물은 846년에 그 반란을 주도했었는데 그 당시에 자신의 부하였던
염장에 의해 가지고 살해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법화원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공부했다면 일본의 승려인 엔닌이 당시에 그 바다에서 조금 표를 당했을 때 이 장보고가 이 법화원에 엔닌이 머물도록 좀 지원해줬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 제기된 인물은 법화원과 846년에 반란을 일으킨 장보고를 말한 거거든요. 장보고는 통일신라 때 활동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자,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토되었다. 활구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화폐죠. 틀렸고 2번. 중국의 농서인 농상지묘가 소개되었다. 농상지묘는 이함이 고려시대 말기에 그 소개한 책이라서 틀렸고 면화, 고추 등이 상풍작물로 재배되었다. 상풍작물은 조선 후기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자, 4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맞아요. 이 장보고가 만든 일종의 그런 해상기지. 정답 4번이고요. 5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경시서가 설치된 것도 역시 고려시대라 안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키워드가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일단 봐봐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나타나는 격사의식.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고요. 자, 정예공주 무덤. 정예공주는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문왕의 딸입니다. 문왕의 딸. 몇 대 딸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문왕의 딸이고 장모녀의 등주 공격. 장모녀의 등주 공격은 무왕식의 키워드로서 당시에는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난 대응.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무왕의 연호랑 이 대응, 문왕의 연호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진짜 많았어요. 이건 문제를 되게 쉽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의 키워드인 걸 알 수 있었죠. 만약 모르는 키워드 있었으면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분석해보면은 1번, 기억. 철전이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건원중보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그 화폐여가지고 안 맞습니다. 참고로 이 건원중보가 성종이고 뭐 해동통보라던가 활구, 뭐 사마통보 이런 건 숙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맞죠? 제가 발의 유형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는 그 발의 특산물이 많은데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특산물은 이 솔빈부의 말입니다. 그래서 빈출선지로 잘 나와요. 맞는 얘기고 자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당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문무왕 시기에 설치됐는데 그러니까 설치된 시기는 신라인데 사실상 통일신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통일신라. 근데 사실 통일신라 키워드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리을,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했다. 이것도 맞는 선지예요. 이것도 만약에 기출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심화 47에서 이게 정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발해는 여러 국가랑 교류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모토, 그러니까 모모 길이 나오면 일단 발해를 주목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문화산으로 옳은 거에서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오랜만에 불상 유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만약에 문제 포인트를 모르겠다면 최대한 문제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제가 힌트를 주목하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일단 이 백제의 미소란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백제의 미소니까 당연히 백제에서 만든 문화유산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이 2번이랑 3번은 거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모를 거예요. 왜 모를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저도 실전 가가지고 이 문화산 처음 봤어요. 왜냐? 지금까지 기초에서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배웠으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초유자는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내지는 1개 또는 2개 정도는 이렇게 새로운 키워드를 섞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내지는 2문제는 어디선가 나와요. 이번에 그게 불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최대한 주목하지 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오답의 경우에만 이것들이 답이 되는 거지 엔간 숙제자가 모르는 거 주고서 띡 내지 않아요. 보통은 다른 선지에서 오답을 주고서 이거 정답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이 미소라는 키워드 주목해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상이 모른다는 걸 가정하고 설명해볼게요. 자, 난 지금 미소라는 키워드 주목할 거예요. 미소. 그래가지고 좀 확대를 해보면은 자, 난 미소라는 키워드 주목할 건데 자, 봐봐요. 이게 지금 미소인가요? 지금 썩소 짓고 있는데요. 틀렸고
이거 잘 안 보니까 패스하고, 이거 봐봐요. 지금 앉아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미소로 보여?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앉아있다가 변비 걸려가지고 지금 응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표정 싹 굳어 같은 그런 안 좋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데뷔 될 리가 없고, 자, 이 불상의 경우에도 지금 완전 그냥 정색하고 있어요. 이런 건 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건 잘 보면 뭔가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흐뭇하게 뭔가 입꼬리가 씩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불상도 딱히 뭔가 미소 그런 느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포인트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문제에 주어진 포인트를 잘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뭐냐면 서산마의 삼조물이에요. 서산 용현이 뭐 삼존열의 익상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서산마의 삼존물이어가지고 이거 알았으면 사실 쉬웠던 문제인데, 만약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고, 좀 이제 나머지 선지에 대한 그런 보충을 설명드리면, 일단 1번 문제의 경우에는 1번은 그 안동 이천동 마에열 일상이에요. 이거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불상이고요. 2번이랑 3번 쪽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5번은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자상이에요. 이것 또한 고려시대의 불상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고려시대의 불상은 대표적으로 뭔가 다 크기가 엄청 비대하고 그런 자연의 바위에 좀 새긴 그런 불상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1번, 5번은 정답이 될 리가 없고, 자, 2번의 경우에는 경주 남산 그 칠불암 마의 불상군이에요. 이거는 그냥 통일신라식에 있던 이렇게 바위에 조성한 대표적인 그냥 여러 불상들을 모아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3번의 경우에도 3번도 거의 모를만한데, 3번은 뭐냐면 영암 월출산 마여열의 입상, 마여열의 자상, 마의 열의 자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불상의 경우에는 약간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좀 이어가는 그 불상인데, 이게 전남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고려시대 그런 아까 말한 1번, 5번과 비슷한 성격의 그냥 불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 길었는데 마저 설명드리면, 자, 이거 10번. 강 검색창에 들어가 왕이 제기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여기 고려시대란 키워드가 있고, 일단 뭐 이건 솔직히 거의 모를 거예요. 솔직히 제가 봐도 이건 집중 안 해도 되고, 일단 백관의 공보가 지정했다. 사실 고려시대 백관의 공보가 제정했다는 것도 제 적중 특강에서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목했어도 되는데, 아니면 여기 후주에 토사물을 보냈다. 우리가 후주라면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쌍기. 이 쌍기는 이 문제 제시된 왕에게 과거제를 건의했고, 여기 연호를 광덕으로 정했다. 연호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딱 나와야 돼요. 이 왕과 관련된 광덕, 준풍 해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왕은 광종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덕 알았으면 이 문제 쉬웠어요. 자, 1번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한 건 성종이고, 2번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한 건 숙종. 그래서 고려시대 화폐랑 관련된 왕도 숙종이고, 조선시대 화폐를 한 것도 숙종인데, 참고로 조선시대에는 이런 주전도감, 뭐 해동통보가 아니라 상평 통보, 그러니까 조선 숙종은 상평통보를 만들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맞아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의 양인으로 해방시켜줬죠. 정답 3번이고, 자, 4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개경에 나성을 축조했다. 나성을 축조한 건 현종식입니다. 참고로 나성과 비슷한 키워드로 천리장성도 있는데, 천리장성의 경우에는 현종이 아니라 덕종이란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 천리장성이 고구려의 천리장성도 있고 고려 천리장성도 있는데, 이 고려의 천리장성은 압록강이랑 그 도련포 지역 사이에 만들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압록강, 도련포. 좀 글씨가 엉망이어 좀 고쳐드리면 압록강, 도련포. 좋고, 아무튼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도 잘 모를만한 키워드인데 숙종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적포란 거는 관학진흥체 키워드로도 나올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서적포란 거는 그냥 국자감에 세운 일종의 출판부 같은 거라 기억해 두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만약에 틀렸으면 다들 이거 골랐을 거예요. 3번. 왜냐면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예상 문제 적중 특강에서 딱 적중시킨 빈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잘 풀 줄 알았는데 되게 함정을 설치해놨어요. 일단 시정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했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관리의 그런 감찰이라던가 내지는 풍속 교정을 담당했다는 게 기본적인 키워드인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라면 그거 주목했어야 돼요. 자, 일단 보통 이 문제 헷갈렸던 거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여기서 이 사원이란 키워드에 꽂혔다면은 이 3번을 골랐을 거고, 아니면 여기 뭐 시여사, 뭐 전중시여사, 감찰사 등 그러니까 어사란 키워드 봤으면 이건 5번을 골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했을 거예요. 관리감찰이나 풍속 교정하는 거는 조선시대 사원부 될 수 있고 고려시대 어사대 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능검에서는 엔간에서는 시대순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10번대를 내면은 내지는 80%에서 90%는 고려시대 냅니다. 그러니까 11번 정도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던가 삼국시대 낼 수 있는데, 한 이때쯤 들어가면 한 8, 90%는 일단 고려를 낸다고 일단 찝는 게 좋아요. 가급적. 100%는 아닌데.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고려사라는 힌트를 주목했으면 절대 3번은 고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고려사랑 봤을 때 고려시대 역사 다뤘으니까 당연히 어사를 냈겠지. 아니면 이 고려사를 냈는데 갑자기 사원부를 때리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통수를 때릴 정도로 하는 거면 양아치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어사대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소성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한 그 대간이라는 키워드를 찝었으면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잘 만든 문제인 게, 왜냐면 보통 한능검이 이렇게 문제 안 주거든요. 어떻게 주냐면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분리였다. 보통은 이렇게 선지해주는데 여기서 사원부를 띡 없애버리고 홍문관을 넣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당연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분리였다 이렇게 줄 줄 알았더니, 와, 딱 교묘 바꿔가지고 이거 보고 낚이지 않을까 딱 노린 거예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거를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낚일 줄 알고 내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와, 이거 진짜 문제 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낚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법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간에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이다. 이거는 중서 문화성이고, 자, 2번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는 중방입니다. 중방. 그래서 틀렸고, 사관원 송문과 함께 3사로 불린 건 제가 아까 언급한 사원부여서 안 맞고, 그러니까 3번이 사원부고, 자, 4번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거는 도병마사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 12번 밑줄근 이 왕이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제 예상 문제 적중 특강에서 딱 적중시킨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보통 3회에서 한 번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 주목했었는데 딱 나왔어요. 일단 제가 그때 이 노국대장 공주란 키워드를 제가 주목하려 했었거든요. 딱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제 거 봤으면 다 잘 풀었을 거예요. 이게 일단 그 문제 제시된 왕씨의 왕비여가지고 되게 이 왕과 그 왕비의 노국대장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가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그거 몰랐다 하더라도 이 기철 등의 칭원 세력 수청한 거랑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한 건 이 문제 제시된 왕의 너무 빈출 업적이에요. 이거 진짜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힌트를 많이 준 거예요. 공민왕이죠, 공민왕.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공민왕의 그 친원 세력, 그러니까 검문 세력 수청은 그 공민왕 많이 주는데, 그냥 기철을 많이 주는데, 만약에 한능검에서 이인님을 축출했단 말이 나오면 우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공민왕은 기철 등의 친원 세력을 수청했단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인님을 수청했다면 우왕입니다. 이거 시기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튼 1번 만권당을 두어 원외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거는 충선왕과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그래서 한능검에서는 이 곤민왕이나 충선왕을 가장 먼저 기억해두면 좋아요. 왜냐면 빈출 유형이에요. 자, 2번 신도를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맞아요. 억울하게 권문세족에게 토지를 빼앗긴 거를 돌려주기 위해 설치한 기구.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과거제를 실시한 건 제가 아까 언급한 광종이어가지고 틀렸고, 자, 4번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거는 왕건이죠. 틀렸고, 자, 5번 최숙로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건 고려 성종이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13번 가해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조금 이거 설명 좀 해야 되니까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제가 예상문제 특강할 때 거란을 제가 잠깐 다뤘었거든요. 다행히 나오긴 나왔어요. 뭐냐면 이 강조를 터보한다 구실을 해가지고 이 그 강조의 정변이 1009년에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흥화진의 포위였는데 당시 양규가 이 국가를 방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규가 방어한 건 거란이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고려시대 외세방어 유형은 딱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일단 거란이에요. 거란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1차는 서희, 2차는 양규, 그리고 3차는 강강찬인데, 일단 서희는 그 강동 6주를 획득했어요. 당시 소손령과의 외교 담판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양규는 흥화진에서 그 거란의 2차 침입을 방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침입은 양규고, 강강찬은 귀주 대첩에서 뭐 소배합의 군대를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거란의 경우에는 그 1차 침입 때는 성종이고 2차랑 3차 때는 현종이란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여진도 주목해 두면 좋은데, 여진의 경우에는 여진은 별무반, 이 별무반이란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무반의 경우에는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그리고 항마군이라는 승병을 주목해두고, 이 별무반을 그 건의한 인물이 윤관인데, 이 별무반을 창설한 시기는 숙종 시기인데, 이 별무반을 바탕으로 나중에 그 동북 구성을 쌓거든요. 이 동북 구성을 쌓는 거는 예종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해놓을 테니까 다 적었으면 지우겠습니다. 필기 다 하면 지울게요.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이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머지도 한 번 정도 설명 다시 드리면, 추가적으로 그것도 기억해두세요. 일단 몽골의 경우는 좀 침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 설명하면은 한 4개 정도 설명해요. 일단 1차는 박서, 2차는 그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참고로 이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는 그 강화도를 그 천도한 직후에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3차 때 황용사, 구충, 목탑이 소실되었고, 5차 때 다시 김윤후가 활동해가지고, 이때는 처인성이 아니라 충주성에서 활동한 것도 기억해 두면 좋고, 마지막으로 6차 침입 때는 충주 그 다인철소 그 주민들이 항전했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몽골 문제도 엔가에서 풀어요. 이것도 다 정리해서 지울게요. 이것도 필기 해두세요. 일시 정도 해놓고. 다 적었다고 강조하고 또 지울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런 것도 주목해두면 좋은데, 여기까지 지우고, 그 홍건적이랑 왜구도 좀 주목하면 좋거든요. 홍건적. 근데 홍건적을 한능검에서는 거의 안 냈거든요. 그나마 2차 침입 때 그 공민왕이 안동, 그러니까 내지는 그 복주로 그 피난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안동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복주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동 또는 그 복주 지역으로 피난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외구도 기억해 두면 좋은데, 크게 최무선, 최영, 그리고 이거 조금 안 보이겠다. 좀 지우고, 최영 그리고 이성계가 있는데, 최무선의 경우엔 진포대첩, 최영의 경우엔 홍산대첩, 그리고 이성계의 경우에는 홍산이 아닌 황산 대첩에서 왜구를 막았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홍산, 황산. 그래서 보통은 이 홍산이랑 황산을 제일 많이 헷갈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성계는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황제가 대상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정리하면 되는데, 좀 얘기가 길었지만 이제 좀 설명드리면, 1번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맞아요. 이 고려의 3대 정종 시기에 아직 거란이 침입하기 전에 이 광군을 만들어서 미리 침입을 대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윤관을 보내 동북 구성을 개척하였다. 이거는 아까 언급한 여진, 그러니까 예종 시기고요.
자, 3번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시작하였다. 이거는 그 아까 최무선이랑 관련된 거라 왜구라서 안 맞고. 2번 강화도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한 건 아까 언급한 몽골이고 모두 1232년입니다. 자, 5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수복하였다. 쌍성 총관부를 수복한 거는 아까 언급한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좀 대모항쟁, 그러니까 몽골에 대해 저항했다, 그런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고려 경제 유형은 딱 10초 안에 풀라고요. 자, 첫 번째 10번 때가 나온데 경제 모습이 나왔다. 일단 고려 시대를 의심한다. 두 번째 6가지 키워드 대입하면 된다. 첫 번째 화폐. 화폐의 경우에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를 넣으면 되는데, 건원중보의 경우에는 성종이고 해동통보랑 활구는 숙종이란 것을 기억해 두시고, 무역강으로 그 병난도랑 예성강,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경시서라는 시장 감독 기구 알면은 거의 90% 푼다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키워드로 가끔 전시과라던가 목화라던가 아니면 아주 가끔 나오는 키워드로 뭐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운영했다. 이것까지 플러스를 알아두면 고려시대 경제 유형은 10초 안에 풉니다. 그런데 그럼 사료에서는 왜 고려시대냐? 이 팔관회가 있으니까요. 팔관회는 이 고려의 약간 일종의 국제 행사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송나라의 상인이라던가 탐나고, 그러니까 당시 옛날에 제주도에 있었던 국가, 그러니까 나라, 이거의 사신들도 이게 참여했었고, 특히 대식국이란 걸 좀 쉽게 말하면 아라비아 상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팔관회를 개최했다는 키워드 바탕으로 고려시대를 추론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 몰랐어도 이거 꼼수 쓰면은 이거 10초 안에 풉니다. 자, 1번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맞죠? 제가 얘기한 거 정답 1번이고요. 2번 송상이 전국강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라서 안 맞고. 3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신현이 있었다. 이거는 신라 지증왕이라 안 맞고. 자, 4번 신라방을 형성하여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건 아까 언급한 장보고 문제랑 관련된 건데 통일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역에 있었던 일종의 신라인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거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기전을 제외한 시정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의 통공인데, 여기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건 신의 통공인데, 이거는 정조 시기의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선 후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5번 다음 사건 이러한 시기에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 예상 문제 영상이 있긴 했어요. 제가 그때 연도를 되게 꼼꼼하게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솔직히 표현하면 거의 선사시대 문제급으로 진짜 쉬운 문제예요. 연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면 돼요. 이 망이망소이가 무리를 모아가지고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망이망소의 난이 1176년에 정중부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인 것만 알면 무신정변 시기 이후인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무신정권 시기인데 이건 어떻게 구별해나요? 할 수 있지만 생각해봐요. 지금 몽골 침입하기도 바쁜데 남의 나라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나라를 반란을 하고 있겠나 안 하고 있겠나, 그럴 정신머리 없어요. 지금 남의 나라 침략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땐 반란 못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무신정권 시기에 이런 식으로 반란이 많았다, 그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은 이 문제는 솔직히 바로 풀었어야 됩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 16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 예상 문제 그 고정 댓글에 제가 써놓은 게 나오긴 나왔어요. 일단은 여기 대각국사,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인물이 받은 시호랑 문종의 넷째 아들,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승려는 기본적으로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청사, 이 문제 제시된 인물과 관련된 사찰이랑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만든 종파인 천태종까지 알았으면 이건 의천인 거 쉽게 알았어요. 근데 왜 3점일까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이거 3점 정도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속어도 할 수 있었고 키워드 되게 익숙한 것도 주고 많이 줬어요. 힌트도 심지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었는데, 거기도 한번 살펴보면은 1번 정해상수와 도너점수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진울이에요. 참고로 이 진울과 관련된 종파는 천태종이 아니라 조계종입니다. 자, 2번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이거는 원효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자,
자, 4번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건 자장이고요. 자, 4번 백년사 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 운동을 전개한 건 요세입니다. 그래서 오다선지도 솔직히 기본적인 키워드만 알았으면 충분히 소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답을 헷갈렸다면 이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했다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승려는 약간 좀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사업을 했었다는 게 기초에서 몇 번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용어를 좀 비틀어가지고 막 교정도감, 그러니까 막 교정도감, 그러니까 교정도감은 막 그 최충원 이런 거랑 헷갈리기 쉽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이 불교 경전 주석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꼼꼼히 했으면 이 용어는 알 거예요. 심편, 제종, 교장, 총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기초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도 이게 심편주종, 교장, 총록인지 몰랐다면 이게 키보드 조금 비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점 치고는 괜찮았어요. 자, 17번 다음 대화에 해당되는 문화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다행히 이 문제도 제가 그때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이따 설명드릴 그 토기 유형이랑 이 탑 유형은 제가 좀 주목해놔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가지고 이거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탑은 원래 개성이 있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박물관 한 번이라도 가신 분들이라면 이 탑은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면 탑이 오지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탑이 있는 위치랑 원의 영향을 받은 다각다층의 대이석 탑이에요. 그래가지고 회풍선 이건 다각다층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층이 돼야 되나 한다면, 이건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약 최소한 8층 이상은 되는 것들을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능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8층 이상 정도의 탑들을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8층 이상이 되는 것들은 대체로 다 고려시대 아니면 조선시대의 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걸 몰랐더라도 여기 원각사지 시층석탑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원에 영향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각사지 시층석탑이 아니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려시대 경천사지 시층석탑입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면은 1번, 이거는 기출 좀 꼼꼼히 보신 분들만 알 텐데, 이거는 뭐냐면 법흥사지 7층 전탑이에요. 참고로 제가 석탑이라는 건 전탑이라 했는데, 이 전탑이란 건 말 그대로 벽돌이에요. 벽돌. 그러니까 그냥 돌이 아니라 벽돌로 만든 탑. 그래가지고 이 법흥사지 시층석탑은 통일신라 시기의 대표적인 탑인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돌탑,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다보탑인데, 이 다보탑은 불국사에 있는 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보탑의 경우에는 그 약간 부처 이상세계 형상한 게 불국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보탑의 경우에는 그 다보열애를 형성한 탑이란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3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경tun사지 시층석탑인데, 만약에 원각사지 시층석탑이랑 헷갈린다면 이 원각사지 시층석탑은 조선 초기니까, 그래도 좀 초기니까 조금 밝은 느낌의 색깔을 가졌다면, 이 경천사지 시층석탑은 원 간석기식에 만든 거니까 암울하고 어두운 색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 구별하면 좀 좋아요. 자, 그리고 4번, 이거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자, 이거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오래된 벽돌탑, 이건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요. 최근에 이게 보수본으로 이렇게 좀 고친 걸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과 한 입 베어 물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 먹힌 게 있으면 미륵사지 석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5번, 이거는 고려시대 초기에 월정사 8가 9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이 월정사 8가 9층 석탑은 평창 지역에 있고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기출에서 자주 언급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언급한 거니까 이런 건 따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15세기 조선 과거 꽃피운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그럼 과학 관련된 사례를 고르면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15세기,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과학을 냈다. 거의 90%는 세종시기 키워드 냅니다. 잘 봐봐요. 여기 앙부일구라던가 신기전도 세종시기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통은 과학기구로 오지게 만든 건 거의 다 세종이라고 기억하면 좋거든요. 찾아보면은 1번 기기도서 참고하여 설계한 거중기는 정약용의 작품이잖아요. 거중기를 만든 거는 정조 시기에 화성을 쌓기 위해 가지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건 후기여가지고 정답 1번이고요. 2번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한약지성방, 이건 우리나라 시정에 맞는 그런 의학 서적이고요. 3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의 칠정산 대편, 맞아요. 이건 일종의 달력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뭔가 역법, 그러니까 달력 그런 기준이 다르니까 그거를 맞춰 써준 거고. 4번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개미자와 갑인자. 조선 초기 활판 인쇄술 발달 이뤘는데 참고로 개미자는 태종이고 그 갑인자는 세종입니다. 해풍산이 아까 그 세종이 거의 90%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초기니까 태종 내도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세종시 키워드 90%였지 태종 같은 키워드도 일본 낼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5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농사직설도 맞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정초라던가 그 변효문들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시점에 맞는 그 농서를 연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조선 후기랑 관련된 1번인데 이 유형도 보통 한 5회에서 한 번 정도는 내는 유형이라 세종시기 유형으로 좀 간접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9번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내겠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솔직히 만약에 이 성종만 보고 풀었다면 성종 때 관련된 키워드는 관수 관급제가 아닌가 이렇게 풀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포인트는 이 수신전, 휴량전 등 뭐 아름다운데 일용자가 뭐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리가지고 세조께서 과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이 성종이 아니라 세조시기에 만든 제도가 뭐냐, 직전법이잖아요. 그것만 이해했으면 일단 기본적 반은 먹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존에 그 과전법에서는 이 수신전과 휴량전을 좀 지급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수신전과 휴량전이란 거는, 그러니까 과부, 그러니까 남편의 잃은 그 아내라던가 고아에게 지급된 땅인데, 그러니까 관리가 은퇴한 뒤에 죽더라도 이런 식으로 과부랑 고아에게 어쨌든 간에 토지가 나눠지니까 더 이상 토지를 줄 게 없어져가지고 그 토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해버려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수조권을 지급한 게 지전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전, 휴량전이 폐지됐다는 게 지전법의 핵심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거는 전시과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2번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 앱을 고정하였다. 이거는 인조 시기의 영전법이고, 자, 4번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했다는데 그러니까 녹봉 지급 자체는 딱히 어느 왕 시기라고 규정하기는 애매한데 수조권이 폐지된 건 조선 명종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전법이 그때 폐지돼가지고 수조권이 폐지됐던 게 사실상 명종 시기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번 개국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건 고려시대 초기의 역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0번 다음 가상대화의 배경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키워드가 솔직히 제 기준에는 좀 까다롭다 느꼈거든요. 일단 이 얼마 전 노산군이 이건 영월의 유배를 왔다는데 여기 말한 이 노산군이란 건 단종을 말한 거예요. 단종. 그래가지고 성산문 등이 주도한 복위운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종 복위운동을 말한 건데 여기 언급한 성산문은 대표적인 사육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육신과 관련된 인물로서 성산문 나왔고,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게가 있는데 한능검에서는 솔직히 이 사육신을 내면은 이 성산무만 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육신이 주도한 그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이 문제 포인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전문 인물이라던가 이렇게 노상군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이게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개유 정난이죠. 1454년에 발생한.
그래가지고 이 수양대군은 다른 말로 하면 세조인데 세조의 왕자 시절에 키워드 줘가지고 보통은 세조한테 주면 되는 거 또 수양대군에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답을 찾기 힘들게 비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회차가 전 이래가지고 약간 어렵다 채점한 거예요. 키워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비틀어서 줬거든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자해대 벽상 문제로 전개된 예송을 알아본다. 예송은 현종 시기의 키워드죠. 틀렸고 3번 인물 성동 이론 두고 전개된 호랑 논쟁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인물 성동 이런 건 그냥 인물이랑 그 사물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 그냥 논쟁한 건데 노론끼리 그냥 맞짱 서로 뜬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뭐 왕을 지칭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노론끼리 그냥 일종의 그런 다툼인데 18세기에 발생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차피 호랑 논쟁은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 냈나? 딱 그 정도여가지고. 아무튼 4번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피해를 입은 걸 분석한다. 이거는 기초곡사거든요. 기초곡사는 선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 안 맞고 5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사건을 파악한다. 이거는 기사왕국입니다. 기사왕국.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왕국 1689년에 숙종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21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와, 이 문제는 제가 이것도 역시 제 이상문제 적중특강에서 적중시킨 진짜 극빈출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걸 그때 저밖에 못 적중시켰을 건데 이 문제는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조선전기에 많이 시작했다. 솔직히 이거 알았으면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회색 태도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부자는데 유학을 씌워 구운 도자기. 그래가지고 이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된 건 조선 중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만든 조선 초기의 토기가 뭐냐 그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쉬웠어요. 그게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색 태도에 그 백토 이런 거 언급되고 회색과 관련된 사실 토기를 찾았다면은 이것도 회색과 관련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분청사기 조화어문 매병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색이란 키워드 여러분들 주목했으면 이 문제는 만약 이 분청사기인 거 몰랐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제 기준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문제 포인트에 주목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회색과 관련된 거 딱 하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생명도 아니고 이게 회색이겠어요? 아니면 이게 회색이겠어요? 아니면 이게 회색으로 보여? 회색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만약에 어려웠다 문제 포인트에 충실하게 풀었으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들 적중시켜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1번 이거는 상강청자 운항문 매병이어가지고 대표적인 고려 청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거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능검에서 내는 토기는 딱 3개예요. 이 고려 청자랑 이 분청사기랑 여기 언급된 청화백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토기 시기를 헷갈린다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고려시대 청자는 초록색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가서는 딱 3가지 순서까지 기억하면 돼요. 회색, 흰색, 그리고 파란색.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풀어요. 그러니까 너무 토기의 특징이라던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색깔에 집중해가지고 회색, 흰색, 파란색만 주목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고 이건 청자 참외 모양병이란 건데 이거 인종 시기의 토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건 답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인종 시기에 토기를 대놓고 낸 거 아니면 이건 답이 될 확률이 적고 보통 이 고려성자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90%라 봐도 되고 뭐 이거는 분청사기 조화 어문 매병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답 4번이고 5번 이건 거의 모를 만한 건데 이게 뭐냐면 발에 삼체 향로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 좀 향 피우는 거 그런 건데 저도 발에 그런 관련된 문화유산이란 거 외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통일신라에 있는 그런 향로랑 비슷한 양식을 가졌다. 저도 그것밖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힌트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색, 흰색, 파란색. 자, 여기 22번 가시기에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제 생각에 드는 느낌은 제가 보기에는 이 4번을 답으로 찍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키워드 제대로 이해 못했다면.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일단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일단 어떤 거냐면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의 죄를 물라고 했는데, 강옥립은 광해군 시기에 파견된 인물로서 이 인물이 중립 외교를 위해 가지고 파견됐었는데, 나중에 이 강옥립 파견이라던가 임목 대비 영창대군을 사사하고 유폐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축출당했고, 그 이후에 인조 반정 이후에 그 이등공신이 책봉된 것에 불만을 가진 이괄이 난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괄의 잔당이 후금으로 도망가니까 니네 나쁜 놈들이 있었구나, 내가 혼내줄까 하면서 정묘호란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서 일단 광해군 시기랑 여기 나온 항복을 받기 위해 삼전도에 뭐 탄을 쌓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전도에 구력을 낸 거거든요. 이거 52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삼전도의 구력도 결과적으로 병자호란의 마지막 과정을 낸 거라 그 사이에 있는 키워드 고르면 되거든요. 자, 1번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이건 효종식의 키워드인데 인조보다 훨씬 이후에 발생한 걸 안 맞고, 2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선조 시기의 키워드인데 광해군보다 이전이니까 안 맞고, 자 3번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이거 지금까지 답을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병자호란 이전에 정묘호란이 발생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해 인질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을 통해서 삼전도에서 굴욕을 맺은 직후에 이제 항복한 이의 군신 관계를 맺고서 얘네가 뒤통수 떼이지 않도록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끌려간 거는 이 굴욕의 이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군신 관계를 체결한 뒤에 인질도 끌고 왔다. 이 순서로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틀렸고, 5번 외적의 팀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건 중종시기라 너무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여기서 3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 아마 이번 기출에서 탑 3급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다행히 제 예상 문제에서 이것도 적중시켰는데, 일단 여기 나온 이 조선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고, 저 같은 경우 항상 그걸 주목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문제 제시된 궁궐은 부속 건물을 되게 힌트로 많이 주거든요. 다른 건축물에 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연경당이라던가 부용정, 인정전, 도남문 이걸 외워두라요. 솔직히 이거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도남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건축물의 부속 건물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만 이게 창덕궁인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암기를 하신 분들만 풀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힌트가 없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창덕궁은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창덕궁이 세계 문화유산인 이유가 자연과 그런 건축물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건축물로서 그거의 진가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된 건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창덕궁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숲속 같은 그런 자연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주목하신 분은 거의 없었을 텐데, 자연과 건축물의 그 조화가 어우러진 건축물이 창덕궁이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까지 아신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도성 내 서쪽에서 서골로 불렸다. 서골로 불리운 건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건 덕수궁의 석조전이죠. 틀렸고, 3번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 설치된 곳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덕궁 내에 주암루라고 있거든요. 이 주암루 내에 있는 게 바로 창덕궁이어가지고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거는 경복궁이라 틀렸고, 5번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이것도 진짜 어려운 선지인데 이거 덕수궁 서거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목한 게 이 1번이랑 5번은 제가 다시 한번 총평 찍거나 뒤져보니까 기초에서 기껏해야 한 번 내지는 2번 언급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언급이 안 된 선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정말 낯선 선지를 2개 정도 주면은
대체로 다른 선지가 다 오답인 경우가 아니면 이런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르겠다. 일단 아는 거 소구하고, 그나마 이런 선지 진짜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나마 익숙한 거 찍는 게 정답 확률이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출을 제대로 풀었다, 그냥 아는 거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 오답 선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싶었을 때는요. 그래가지고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번함집, 솔직히 이건 모를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이 패설이란 키워드 주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이란데, 해풍사님 저희가 어떻게 패설이란 걸 압니까? 그렇게 주목하면 안 돼요. 저도 패설이란 용어 자체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패설이란 키워드에서 이거 준 게 뭔지 알아요?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이라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그 문화 활동을 즐겼다, 이 포인트 짓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료를 모른다고 못 푸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이렇게 좀 문화를 더 즐겼구나,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에 주목했으면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했어야 돼, 이 문제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풀어요? 자,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아까 10번 때에서는 10번 대에서 이런 거 내면은 고려시대라고 하지만 20번 때에서 이런 키워드 내면 보통 다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문제 포인트 주목하고, 솔직히 그거 몰랐더라도 선지 보면 딱 나오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4개는 같은 시기에 냈겠죠. 그러면 조선 후기밖에 없어요. 자, 1번.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제가 이거 뭐라 했어요? 산풍작물이라 했죠. 일단 산풍작물 조선 후기 키워드 맞습니다. 2번. 연포의 외관을 교육한 상인.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건 조선 전기의 키워드로서 만약에 한능검에서 연포라던가 제포를 냈으면, 그러니까 연포나 제포의 외관에서 교육했다, 그럼 조선 전기고, 반대로 조선 후기랑 관련된 거는 초량 외관에서 교육했다, 이게 나와야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연포 제포는 조선 전기, 초량 외관은 조선 후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장시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탈춤은 대표적인 이 조선 후기의 문화활동, 민간인들의 맞는 내용이고. 자, 4번. 희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맞아요. 조선 후기에는 민간인들 외에도 중인도 이런 문화활동 즐겼습니다. 맞고요. 자, 5번. 물줄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소위 설점 수세대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광산을 겨냥한 사인에게 세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 관련된 키워드만 소거했으면 이거 조선 전기만 오답이구나,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냈으면은 사료의 포인트를 통해서, 사료를 보지 않고 선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밑줄근 이 사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해사록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거 버리고 이거만 주목하면 돼요. 여기 스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에 간 여정, 그러니까 일본의 지형 풍속 쇼군을 만난 내용.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당시 조선의 수도인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지역부터 에도까지 갔다. 솔직히 이 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도인 한성부터 에도까지 갔다는 힌트가 나오면 딱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는 이 쇼군, 그러니까 새로운 쇼군이 임명됐으면 축하도 해주고, 일종의 그런 일본과의 외교라던가 근대 문물을 인본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두란 힌트가 나오면 통신사를 일단 주목하는 게 좋아요. 1번. 아메머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거는 조사 시찰단이라 안 맞고. 자, 2번. 해국도지 영환지락을 국내 소개했다는데 이건 오경석이거든요. 해국도지 영환지락은 한 1850에서 60년대쯤? 이라 기억하면 좋아요. 저 정확한 시기 모르겠는데 한 19세기 중반쯤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3번. 하동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명나라라던가 청나라에 파견된 상인인데, 사절단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동사, 성절사, 천추사 등을 잘 구별하지 말고 그냥 새해 인사, 생일 축하로 갑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냥 파견된 상인, 그냥 온갖 이유로 그냥 파견된 사절단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중국에 파견된 상인인 것만 기억하면 되고, 4번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문물을 전하였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뭐 쇼군이 새로 임명돼 축하해주고 근대 문물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막부 요청을 파견된 게 통신사란 거. 정답 4번이고요. 5번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영선사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후반부 해설에서 마저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